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따뜻한 브루잉 레시피인데요. 화리오 01 드리퍼를 사용하는 레시피입니다. 이 레시피는 드리퍼는 조금 다르지만 실제 저희 매장에서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커피의 레시피예요. 따뜻한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와 원두의 비율을 1대18에서 1대19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요. 커피 원두는 18g, 물은 324ml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93도에서 95도로 두 가지 온도를 가져가는데요. 게이샤거나 워시드 커피 같이 밀도 높은 커피에서는 95도, 혹은 디게싱이 되지 않은 커피는 내추럴일 때도 95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밖에 커피들은 93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카본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생수 같은 경우는 저희 커피 기준 했을 때는 평창수나 백산수하고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해서 드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미리 분쇄를 해 두었는데요.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코만단테 C40 MK2 그라인더 기준으로 28에서 30포인트, K43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13포인트, 그리고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25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팅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8.8포인트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출하기에 앞서서 드리퍼를 인싱해주고 예열을 해주게 될 텐데요. 저희는 드립 어시스턴트가 있어서 사용해서 인싱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다양한 재질의 드리퍼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지금 추출하는 드리퍼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 보존력이 높지 않아서 충분한 예열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열을 마친 뒤 서버에 물을 꼭 버려주시고요. 이 서버에 물이 조금 남아있게 되면 이 물 때문에 커피가 조금 연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퍼에 원두를 담고 평탄화 작업을 해줄 거고요. 추출이 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추출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물루게타 문타샤 부루사 워시드 커피인데요. 자스민이나 복숭아, 블랙티 같은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는 커피라서 편하게 데일리 커피로도 즐기시기 좋고 아침에 차같이 즐기시는 커피로도 드셔보시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93도의 온도로 추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약 3배수에 해당하는 50g의 물로 30초 동안 블루밍을 진행해 주게 되는데요. 이런 블룸 과정을 통해서 커피의 성분이 본격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이때는 강한 물줄기를 사용해서 크게 회전수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섬세하고 가는 물줄기로 천천히 커피를 온전히 적셔주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가 돼서 1차 푸어를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약 7초의 시간 동안 100ml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0ml까지 부어주게 될 거고요. 1차 추출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부어주시면 되지만 1차 추출과 뜸 부분에서 커피의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푸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굵기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푸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푸어에서는 마찬가지로 100ml의 물을 부어주지만 드리퍼의 높은 수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드에 커피 미분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굵은 분쇄 입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가운데로 몰아주면서 추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커피의 성분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차 추출은 1분 반이 되면 진행하게 되고요. 50g의 물을 부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마찬가지로 강한 물줄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물줄기, 그리고 회전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용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강한 물줄기를 사용하게 되면 미분들이 벽에 달라붙어서 추출을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추출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커피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향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ml의 물을 부어서 커피를 추출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어 역시 가볍고 섬세한 느낌으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추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의 추출 완료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커피이거나 디게싱이 완료된 커피 같은 경우 2분 40초에서 3분 사이에 추출이 완료되게 되고, 물 빠짐이 조금 느린 게이샤나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서는 3분에서 3분 20초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커피를 모두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게싱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커피일 때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커피를 받아주는 게 내가 맛볼 커피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천히 커피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20초가 되어 드리퍼를 제거하게 될 거고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젓가락이나 아니면 이런 머들러 스틱이 있다면 충분히 저어주신 다음에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게 추출을 끝내고 나서도 약간의 물을 가수해서 커피의 농도를 맞춰주는 편인데요. 아예 바이패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패스량이 55ml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요새 매장에서는 대략 50ml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30ml의 물을 붓고 커피의 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잘 희석될 수 있도록 스월링을 통해서 향미를 깨워주고 조금 더 커피 농도의 분포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차 같은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라 조금 더 바이패스를 진행해서 커피의 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양은 20ml를 더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도가 딱 좋은데요. 레시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바이패스를 하는 부분인데 향미가 일정 정도의 바이패스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펼쳐지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물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장에서는 50ml이지만 사용하시는 물이나 커피 그라인더의 분쇄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5ml, 10ml씩 조금씩 물을 더해가면서 농도를 나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하리오 01 드리퍼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드리퍼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아이스 브루잉을 내릴 때 사용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드셔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핫 커피와 동일하게 18g의 원두를 사용을 하고요. 총 물의 양은 1:12의 비율을 사용해서 216g의 추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추출수의 온도는 저희는 아이스 핫 상관없이 모두 93도, 95도를 설정하고요. 마찬가지로 내추럴 커피이거나 무산소 커피 같이 추출이 잘 되는 커피들의 경우 93도의 온도를 사용하고 게이샤나 워시드 같이 밀도가 높은 커피에서는 혹은 디게싱이 끝나지 않은 커피에서는 95도의 추출수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내려드릴 커피는 에티오피아 마테마테오스 가타리버 콜드 퍼먼테이션이라는 커피인데요. 굉장히 무산소에 가까운 커피이지만 섬세하고 깔끔한 화려한 향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커피를 아이스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커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추출에 앞서 린싱을 하면서 드리퍼를 예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열 보존력이 크게 높지 않아 충분한 예열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서버에 물이 남아있을 경우 커피가 너무 연해지거나 이 필터의 향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입혀질 가능성이 있어 꼭 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줄 거고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요, 코만단테 C40 MK2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22에서 24포인트, EK43으로는 12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라짜 엔코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16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팅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8.8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0마이크론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93도의 온도를 사용해서 블루밍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3배수에 해당하는 50g의 물로 블루밍을 해주게 될 거고요. 많은 회전수보다는 적은 회전수와 섬세한 물줄기로 커피 배대를 충분히 적셔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동안 블루밍을 하게 될 거고요. 아이스 브루잉 같은 경우는 핫 브루잉하고 조금 다르게 드리퍼의 수고 높이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침지가 아닌 투과의 효과가 더 늘어나고 커피가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한 플레이버를 가지게 됩니다. 1차 추출에서는 30초에 50g의 물을 약 7초 동안 천천히 부어주게 될 거고요. 모든 과정에서 50ml의 물, 마지막에 16ml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되면 동일하게 50ml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의 높이를 높여서 가느다랗고 섬세한 물줄기로 물을 부어주시면 조금
좀 더 섬세하고 선명한 커피 향미를 즐기실 수 있어요. (1분 30초가) 되어 50ml 물을 추가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울에 0점을 리셋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면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추출을 할 때는 200ml에서 216ml가 되도록 추출 양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루잉의 경우 드리퍼에서 커피 방울이 방울방울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다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무산소나 내추럴 같이 다공질이 열려있는 에스프레소 블렌드에 가까운 커피들은 2분 20초에서 30초 정도면 추출이 끝나기도 하고요. 워시드 커피이거나 게이샤 커피 같은 경우에는 2분 반에서 3분까지도 추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커피를 추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출했던 마테 마테오스 같은 경우는 2분 40초에 완전한 추출이 완료되어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스 브루잉 기준으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이패스의 개념으로 얼음을 완전히 넣어서 희석해 준 다음에 커피의 농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내추럴이나 무산소 커피 같은 기준은 얼음 내알을 사용하고요. 향미가 섬세한 게이샤 커피나 워시드 같은 기준으로서는 5알을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얼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게로 치면 저희는 한 알에 12g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약 50g에서 60g의 얼음을 넣어서 완전히 녹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완전히 희석하는 이유는요, 사실 가정에서 저희 매장에 그 원두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내렸을 땐 아이스 커피는 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새 또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생각보다 커피가 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럴까 찾아보다 보니까 추출이 되고 나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음료를 즐겼을 때 실제로 커피가 농도가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완전히 녹이면서 커피 추출수의 온도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주고 바이패스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서 집에서도 항상 균일되고 일정한 아이스 브루잉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희석된 커피를 새로운 얼음 잔에 완전히 담아서 부어주시고, 아직 온도가 완전히 차갑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잘 저어서 온도를 맞추어 주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만약 커피를 드셨을 때 이 상태에서 커피가 조금 진하다고 하시면 약 5g에서 10g의 물을 더해주시면 좋지만 요새 날씨가 정말 덥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번 충분히 저어주시면 내게 맞는 농도를 찾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드셔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틱을 사용해서 직접 드시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농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가정에서 2잔을 한꺼번에 내리는 따뜻한 브루잉 레시피예요. 사실 브루잉 커피를 가정에서 혼자서 즐기기도 하지만 캠핑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외부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커피를 나눠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매장에서는 여러 개의 드리퍼를 갖고 있지만 집에서는 사실 예쁜 나의 하나의 세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2잔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2잔 브루잉 같은 경우는요, 원두의 사용량은 25g, 커피와 물의 비율은 동일하게 1:18로 하여 450g의 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추출수의 온도는 93도와 95도 추출수의 온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추럴 커피이거나 무산소 커피 같은 경우에는 93도의 추출수 온도를 사용하고요. 게이샤나 밀도 높은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95도 혹은 디게싱이 되지 않은 원두의 경우에도 95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분쇄도 같은 경우는요, 코만단테 C40, MK2 그라인더 기준으로 34포인트, EK43 그라인더 기준으로 13.5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27포인트, 저희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팅 랩스윗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9.2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으로는요, 1100마이크론에서 1200마이크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잔이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어 분쇄도를 한 잔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굵게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추출하기에 앞서서 드리퍼를 예열하고 필터 린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출을 할 때 사용할 드리퍼는
하리오 02 사이즈 V60 세라믹 재질의 드리퍼인데요. 두 잔 레시피를 사용할 때는 드리퍼의 크기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 4인용의 드리퍼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싱을 충분히 하고 서버에 남아있는 물을 버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두 잔 브루잉 따뜻한 레시피로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투레와지 칼라토 라투 내추럴 커피입니다. 내추럴 커피이지만 워시드 커피와도 같은 느낌도 보여주는 약간 두 가지 매력이 있는 커피로 소개할 것 같은데요. 추출을 진행하면서 커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같은 경우에는 약 2배수에 해당하는 50g의 물로 동일하게 30초 동안 블루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베드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많은 회전수보다는 섬세한 물줄기를 사용하여 베드를 충분히 적셔주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30초가 되면 1차 추출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1차 추출은 150g의 물로 약 10초 동안 커피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되면 100ml의 물로 2차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에 많은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커피의 수위가 높아져서 굵은 입자의 커피들이 드리퍼 벽면에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이드를 돌려주면서 씻어내리면서 가운데로 모아주어 커피의 추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30초가 되면 또다시 100ml의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이 되면 4차 추출로 50g의 물을 부어 450ml의 물을 최종적으로 부어하게 되겠습니다. 2인용 레시피 같은 경우는 커피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출 속도가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내추럴 커피나 무산소 커피의 경우에도 2분 40초에서 3분이 될 때도 있고 혹은 디게싱 컨디션에 따라서 2분 50초에서 3분이 되기도 하고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2분 50초에서 3분 10초, 길게는 3분 20초까지 가기도 하는데 드리퍼에 부어준 물이 최대한 빠질 수 있도록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했던 농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이 돼서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한 잔 브루잉과 동일하게 약간의 바이패스를 더해서 커피의 농도를 더해주게 될 텐데요. 저는 약간 차 같은 농도의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30ml의 물을 더해서 커피의 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커피의 농도가 진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 스틱으로 충분히 스월링을 해주신 후에 커피를 맛보시고 그대로 즐겨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바이패스를 하실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부어주는 것보다는 5g, 10g의 물을 더해주면서 내게 맞는 농도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가지 팁인데요. 이렇게 처음 맛을 볼 때는 커피의 온도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먹게 됐을 때 농도보다는 잘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온도를 많이 낮춰준 다음에 즐겨주시면 실제 내가 커피를 먹게 되는 순간에 농도와 향미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잔에 옮겨서 커피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는 많은 잔이 있겠지만 약간 부드럽고 단맛 같은 향미들을 더 잘 느끼시고 싶으시면 림이 조금 두툼한 컵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화려하고 섬세한 향미를 갖고 있는 하이엔드 커피들을 즐기실 때는 림이 조금 얇은 잔을 사용해서 향미나 산미 위주로 커피를 즐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요. 하리오 02 V60 3, 4인용 드리퍼를 이용한 두 잔 아이스 레시피를 소개하려고 해요. 요새는 날이 정말 덥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이스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혼자 먹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두 명이서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구상을 해보게 되었고요. 많이 내려서 아니면 텀블러에 담아서 산책을 가시거나 여행을 떠나실 때도 즐기기 좋은 레시피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30g의 커피 원두를
물을 사용하고 총 300ml의 물을 사용해서 1대10의 비율로 커피를 추출하게 되고요. 커피의 분쇄 입도 같은 경우에는 코만단테 C40 그라인더 기준으로 22에서 24포인트,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로 15에서 16포인트 정도를 사용하고요. EK43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12포인트, 저희 매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틱 랩스윗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얘만 조금 다른 기준인데 아이스와 동일하게 8.8포인트로 분쇄를 해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93도에서 95도를 사용하고요. 무산소나 내추럴 커피 같이 추출이 빠른 커피의 경우 93도, 밀도가 높고 향미가 많은 게이샤 커피나 워시드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95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디게싱이 끝나지 않은 커피들도 95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은 저희는 카본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즐기셨을 땐 평창수나 백산수가 저희 커피하고 잘 어울려서 그 물을 이용해서 추출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출에 앞서 필터 린싱을 하면서 서버와 드리퍼를 예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즐기시는 드리퍼의 종류는 재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것에 따라서 열 보존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충분히 예열을 갖도록 예열을 해서 추출 중에 커피 추출수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잔 아이스 레시피로 제공해드릴 커피는 작년에 저희 스몰월픽에서 사용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다시 출시하게 된 애플주스 블렌드를 내려드릴 텐데요. 밝은 시트러스나 빨간 사과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달큰한 단향이 정말 좋은 커피라 따뜻하게 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커피를 좋아해서 이 커피를 아이스 레시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드리퍼의 평탄화 작업을 통해 커피 추출이 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요. 블루밍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배수인 50g의 물을 사용하여 30초 동안 블루밍을 진행해 줄 텐데요. 모든 추출에서 동일하게 드리퍼의 커피 베드를 완전히 뒤집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물줄기로 베드를 충분히 적셔주는 정도로만 블루밍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루잉은 핫 브루잉에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구의 높이를 가져가서 커피가 침지의 효과가 일어나기보단 수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추출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1차 추출은 100ml의 물로 약 10초 동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과 블룸은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차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차수에서는 커피 향미 성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추출을 잘 해주었을 때 보다 선명하고 깔끔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분이 됐을 때 이제부터는 50ml의 물로 커피를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합 200ml까지 부드럽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50g의 물을 부어서 커피를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분이 되면 50g의 물을 부어 최종적으로 300ml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출수에 물을 다 온전히 못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씩 물을 더 더해서 정해진 추출량의 물을 맞춰주는 것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커피 베드에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드리퍼에서 물이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커피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는 상대적으로 추출이 조금 빠른 편인데요. 물 빠짐이 빠른 무산소나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2분에서 2분 10초 혹은 2분 20초까지도 진행이 되고, 물 빠짐이 조금 느린 게이샤나 워시드 같은 경우엔 2분 30초에서 3분까지도 추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커피 추출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드리퍼를 제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루잉은 팝 브루잉에서 바이패스를 했던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얼음을 넣어서 완전히 희석을 해주게 될 텐데요. 저희 얼음 기준으로 약 12알을 넣어서 완전히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사용해서 완전히 녹여주는 이유는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셨을 때 혹은 저희가 매장에서 커피를 내려드릴 때 커피의 추출 환경을 조금 더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미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새로운 잔에 옮겨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음료를 먹었을 때 얼음이 더 녹으면서 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충분히 저어서 완전히 녹여주시면 될 것
것 같고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얼음,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얼음보다 좀 밀도가 낮아서 빠르게 녹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는 얼음 한 알에 12g 정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g으로 계산하셨을 때는 140g에서 150g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잔에 옮겨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로 추출된 애플주스 블렌드인데요. 빨간 사과에서 느껴지는 단 향이 정말 좋은 편이고 깔끔한 에티오피아 워시드가 같이 블렌드 되어 있는데 그때 느껴질 수 있는 플로럴, 제스민 같은 플로럴 플레이버도 섬세하게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게 아이스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레시피는요, 플랫 바텀형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한 따뜻한 브루잉 레시피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콘형 드리퍼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플랫 바텀형 드리퍼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플랫 바텀형 드리퍼는 제가 레시피를 테스트했을 때는 향미가 잘 나타나는 특징도 있지만 단맛이나 바디감이 조금 더 부드럽게 강조되는 특징이 있어서 이 레시피로도 커피를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를 사용하면 좋은 커피들은요, 향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무산소 계열의 커피이거나 오히려 산도의 강도가 높은 커피들을 사용해서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단맛이 좋은 커피 자체의 단향을 강조할 수 있는 레시피로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에 허니 자몽 주스의 단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출해 보고자 블렌드를 사용한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물의 비율은 1대 18의 비율을 사용해서 18g의 커피 원두와 324g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수의 온도는 93도에서 95도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내추럴이거나 에스프레소 포인트로 되어 있는 하우스 블렌드 같은 커피들은 93도 혹은 워시드나 밀도가 높은 게이샤 커피 같은 경우에는 95도의 추출수 온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93도의 추출수의 온도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본 필터 물을 사용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백산수나 형창수의 물이 저희 커피하고 잘 어울려서 그 물을 사용해서 추출해봐 주시면 저희가 내렸던 컨디션과 비슷하게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커피의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콘형 드리퍼보다는 조금 굵은 분쇄도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플랫베드는 아래쪽에서 침지하는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추출을 하고자 조금 더 굵은 분쇄 입도 포인트를 사용하였고요. 코만단테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34클릭,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27포인트 정도를 사용하고요. EK43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13.5포인트,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팅 랩스윗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9.2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도 기준으로는요, 약 1100 마이크론에서 1200 마이크론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필터를 린싱해주고 드리퍼를 예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립 어시스턴트를 사용해서 린싱을 해주게 될 텐데요.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린싱할 때도 너무 강한 물을 사용해주면 이 필터의 리브가 구겨져서 일관된 추출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작은 물줄기로 예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요. 린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추출수의 온도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열을 통해서 본 추출에서 올바른 내가 타겟한 추출수의 온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넣고 균질한 추출을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게 될 거고요. 추출수의 온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추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밍은 50g의 물을 사용해서 30초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굵은 물줄기로 포화하기보단 회전수를 줄이고 섬세한 물줄기로 충분히 베드를 적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추출은 30초가 되면 100g의 물을 부어서 투어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웨이브 필터가 구겨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물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선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물을 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이 되면 2차 추출 100ml의 물을 더해 주겠습니다. 이때 합산되는 물의 양은 250g입니다.
1분 30초가 되면 3차 추출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3차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분들이 드리퍼 필터를 막을 수가 있어서 강한 물줄기보단 아주 작은 물줄기를 통해서 커피를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물을 잘 부어주셨다면 마지막 4차 추출에서 가느다란 물줄기를 부었을 때 마치 하수구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필터에서 작은 회전을 하면서 물이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태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추출이 지연되지 않고 충분히 잘 추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이 돼서 마지막 추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물 빠짐이 빠른 무산소 커피 같은 경우에는 2분 40초에서 3분 사이에 추출이 완전히 종료되게 되고요.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3분 20초까지도 추출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추출이 길어진다고 드리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커피를 충분히 받아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디게싱이 되지 않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길더라도 커피를 온전히 내가 부었던 물만큼 다 받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향미에서는 좋은 향미 스펙트럼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58초가 돼서 지금 추출이 종료가 됐는데요. 드리퍼를 제거하고 추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을 이용해서 충분히 저어주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향미가 깨어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좋아하는 향미를 바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차와 같은 부드러운 커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을 더해주게 될 텐데요. 우선은 30ml의 물을 더해서 커피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장에서는 저희는 보통 50ml 정도의 물을 부어서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은 조금 진해서 조금만 더 물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자몽 주스가 표현하는 꿀같은 단향도 좋고 케냐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약간 뒤에서 올라오는 부드러운 자몽의 쌉싸름하고도 단향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총 40ml의 물을 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말리커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한상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시피는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지커피 드립백을 사용한 추출 레시피입니다. 드립백 레시피를 준비한 이유는 홈카페에서 맛있게 브루잉 커피를 즐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행을 떠난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하는 짐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 이제 조금 더 이왕이면 맛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드립백을 활용한 추출 레시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드립백은 저희 말리커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번에 언스페셜티에서 판매하게 될 하우스 블렌드 프루티 블렌드로 커피를 추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출은 총 150g의 물을 붓게 될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서는 1대 15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시피는 조금 정확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블루밍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전에 듣기로 드립백에서 블룸 과정을 빼먹으시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룸만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50g의 물을 붓고 30초 동안 블루밍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만약 저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빠르게 물을 부었을 때 드리퍼가 4분의 3 정도 차는 포인트가 50g의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립백을 거치할 때는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컵이 너무 낮아서 드립백이 잠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부었을 때 커피가 추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가 돼서 50g의 물을 투어해 주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미 드립백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드리퍼 수위를 끝까지 올려서 가득 채워주게 됐을 때 보통 50ml의 물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더 간편하게 드립백에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진 다음에 추출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분 15초에 물을 다시 한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g의 물을 다시 한번 부어드리게 되고요.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드립포트를 사용해서 커피에 물을 부어주게 되었지만 사실 드립포트도 귀찮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구하실 수 있는 이런 종이컵을 이렇게 코를 앞을 구겨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이렇게 부어주셔도 충분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종이컵 2개, 드립백 하나만 있으면 바깥에서도 맛있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출은 커피에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약 2분에서 2분 반 정도 사이에 추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 텀이 긴 이유는 저희 드립백이 미디엄 다크 로스트에 마일드 블렌드가 있고 라이트 로스트에 프루티 블렌드가 있는데 마일드 블렌드 같은 경우에 물 빠짐이 좀 빠른 편이고 프루티 블렌드는 물 빠짐이 느린 편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추출이 잘 안 된다고 보면 이렇게 드리퍼에 드립백이 물에 닿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서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리퍼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즐기셔도 좋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간 티라이크한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의 물을 더해주게 될 텐데요. 가볍게 30g의 물을 먼저 더해주고 저어준 뒤에 커피의 농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정말 좋지만 저한테는 아직 조금 진한 것 같아요. 10g의 물만 더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브루잉에서 물을 더했던 것만큼 생각보다 많은 물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커피의 농도가 잘 나오는 레시피라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한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드립백이지만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부어주는 물량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물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그렇게 되면 한 30ml에서 20ml 정도의 물을 더해주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쭉 커피를 빼내주시고 시원한 얼음컵에 넣어서 커피를 즐겨주시면 드립백으로도 아이스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 말리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획 세트 상품으로 굉장히 비싼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고 하는 옥션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커피들을 묶어서 판매 예정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커피들을 추출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잔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적게는 15g에서 많게는 20g 또 20g 이상까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워낙 고가의 커피이다 보니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용량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10g 레시피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용할 커피는 24년도에 베스트 오브 파나마 시드 부분에서 8등을 한 하시엔다라 에스메랄다 농장의 커피인데요. 커피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호만단테는 C40, MK4 기준으로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는 분쇄도 30에서 32클릭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K43 기준으로는 따뜻한 커피는 13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디팅 807 랩스위트의 분쇄도 기준은 8.8포인트, 그리고 바라짜 앵코 같은 경우는 26에서 28포인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g 레시피 같은 경우는 기본 레시피인 18g과 동일하게 추출 비율을 1:18로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1:18 추출 후에 농도를 맞춰서 가수를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항상 추출 전에는 드리퍼가 온도를 많이 뺏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10g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린싱을 할 때는 뜨거운 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시스턴트를 사용을 해서 필터지가 리브에 꽉 맞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퍼 린싱이 끝나면 원두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링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오늘 사용할 물 온도는 93도에서 95도를 사용을 할 건데요. 보통은 저희 커피 같은 경우는 로스팅 후 최소 2주 정도의 디게싱 기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커피를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8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제 뜸을 해줄 건데요. 블루밍 같은 경우는 이제 30g으로 커피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적셔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출은 총 3차로 끝을 낼 건데요. 한번 푸어할 때마다 이제 50g씩 푸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출 같은 경우는 30초가 되었을 때 50g의 물을 가운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골고루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뜸에 사용했던 물 포함해서 80g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g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속도가 커피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를 수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어느 정도 길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이 되었을 때 2차 추출을 시작을 할 건데요. 2차 추출 같은 경우는 물 50ml를 추가로 부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30초가 되면은 마지막 3차 추출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ml의 물을 부어서 총 180ml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 추출 후에 물 빠지는 속도가 커피마다 다르게 되는데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거나 파나마 워시드 가공을 거친 커피들은 물 빠짐이 굉장히 많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 빠지는 거 포함해서 3분 안으로 커피 추출을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커피들 같은 경우는 내추럴 커피들이나 중남미의 커피들 같은 경우는 추출이 어느 정도 조금은 빠른 편인데 2분 20초에서 2분 30초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분 55초에서 58초쯤에 추출이 완료가 되었고요. 드리퍼를 제거를 한 후에 잘 스월링을 해주고, 저희는 1대18의 비율로 추출을 하지만 매장에서 사용할 때는 1대18로 추출했을 때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가수를 해서 농도를 우리가 마시기에 좋은 농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부을 때는 처음부터 많은 양의 물을 붓지 않고 5에서 10ml 정도씩 조금씩 나눠서 물을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0ml 정도의 물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월링을 해준 후에 비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기에 아직 조금 진한 편인데요. 그래서 물을 한 5에서 6ml 정도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기 좋은 딱 그 농도가 됐는데요. 총 26ml 정도의 물을 추가를 했고요. 기호에 따라서 물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좋고 30ml, 40ml 정도의 물을 추가하셔도 굉장히 마시기 편하고 향을 느끼기 좋은 농도의 커피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로스팅과 운영을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0g을 이용한 아이스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g 아이스 같은 경우는 추출 비율은 1대12를 사용을 할 거고요. 따뜻한 레시피는 1대18을 사용을 하는데 추가로 물을 가수를 해서 농도를 맞추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을 추가로 더 넣기 때문에 따로 가수를 하지는 않는 레시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는 1000마이크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만단테 C40 MK4 기준으로 22클릭에서 24클릭, 그리고 EK43 기준으로는 12.2포인트, 그리고 디팅 807 랩스윗 같은 경우는 8.8포인트, 그리고 바라짜 앵코 같은 경우는 16에서 17포인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출 전에 드리퍼를 린싱을 해줄 건데요. 린싱을 하면서 드리퍼의 온도를 많이 올려주어서 추출력을 조금 더 높이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퍼를 예열하는데 충분히 물을 많이 사용을 해주실수록 추출하는데 이 온도가 드리퍼를 데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 원두를
추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쇄한 10g의 원두를 드리퍼 안에 부어주고 그 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물량은 이제 아이스다 보니까 1:12를 사용을 할 건데요. 10g을 사용해서 물 120g을 추출해내는 레시피입니다. 일단은 물 같은 경우는 이제 93에서 게이샤 같은 경우는 95도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처음에는 30g으로 블루밍 뜸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게싱이 얼마 안 된 커피 같은 경우는 30초에서 50초 사이로 뜸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주 정도의 디게싱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30초가 되었을 때 1차 추출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는 추출 한 번에 30g씩 3번을 사용을 해서 뜸 포함 총 4번 120ml를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되었을 때도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를 전체적으로 적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똑같이 동일하게 30g을 사용해서 누적 90ml를 추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되면 또 나머지 30g의 물을 가운데부터 부드럽게 푸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가 따뜻한 음료보다 사용하는 물량이 더 적다 보니까 추출 시간은 어느 정도 빠른 편일 건데요. 2분 20초에서 2분 30초 내외로 추출을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30초가 지나서 드리퍼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이 완료된 커피에 얼음 2알 정도를 추가로 넣어서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 줄 건데요. 우리가 추출하고 난 후에 얼음컵에다가 커피를 부어서 마시게 될 건데 그 전에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출이 완료되고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많이 떨어뜨린 음료를 얼음컵에 부어준 후에 얼음컵에 밀도도 있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을 해서 얼음을 살짝만 더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되게 화사하게 잘 나오고 농도도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커피가 너무 연하다 싶으면은 추출이 끝난 후에 얼음 2알을 추가하지 않고 천천히 식혀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커피가 너무 진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얼음을 조금 더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물을 한 3에서 5ml 정도만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 말리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릭에서 새로 제품이 나온 파우더 커피를 사용한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사용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타미로 물하고 클래식 워시드 커피를 저희가 동결건조 파우더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우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컵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을 연 후에 저울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g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결건조 커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거의 2년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 안에는 이제 실리카겔이라고 산소를 흡수하는 재질이 있는데 그 실리카겔이 만약에 빠진다면은 다시 통 안에 넣어서 커피를 같이 보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온 보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결건조 파우더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우유에도 잘 녹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물양이랑 파우더 그람수만 잘 맞춰서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아이스 같은 경우는 물 120g을 먼저 사용을 한 후에 얼음 8알 정도, 얼음 8알이면 70에서 75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물 140에서 160 정도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120g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120g까지 부은 후에 스푼을 이용해서 파우더가 골고루 잘 녹을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을 먼저 넣게 되면은 얼음 때문에 차가워져서 가루들이 잘 안 녹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얼음을 먼저 넣기 전에 파우더들을 잘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녹은 파우더에 이제 얼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은 70에서 80g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 후에 스틱을 이용해서 얼음을 살짝 저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얼음 없이 그냥 물을 140에서 160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물을 140 정도만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연하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5에서 160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 커피 같은 경우도 향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간편하게 즐기시기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말리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말리커피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인 파우더 커피를 이용해서 아이스 라떼를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울과 컵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컵에 파우더 2g을 먼저 계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 커피 안에는 이제 실리카겔이라고 산소나 습기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제품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역시나 계량하는 도중에 나오게 되면 다시 병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절대 드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g을 계량한 후에 차가운 우유를 부어주게 될 건데요. 파우더 커피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우유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그냥 온도가 차가운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 120g에서 130g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떼를 진하게 즐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유를 120g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유를 적당한 농도로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0g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유를 130g 정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먼저 계량한 후에 그다음에 스푼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골고루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은 가급적이면 다 녹인 후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파우더가 우유나 이제 물에 잘 녹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많이 녹여준 후에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녹인 라떼에 이제 얼음을 넣어주게 될 건데요. 저희는 얼음 8알 정도를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마저 저어서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만약에 120g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다 싶으면 추가로 우유 10ml 정도를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유 130 정도가 딱 먹기 좋은 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에서 로스팅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 영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렌드 중에서 하우스 블렌드인 마일드 블렌드를 추출하는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일드 블렌드 같은 경우는 산미가 적당하게 있고, 그리고 과일 향과 고소한 향이 같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커피인데요. 단맛 또한 좋아서 라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직량은 모두 동일하게 18g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만 특이하게 20g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아메리카노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g을 도징을 해준 후에 그리고 디스트리뷰터로 골고루 이제 뭉친 부분을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탬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탬핑 후에 남아있는 가루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추출을 하는데, 마일드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20초에서 한 25초 그 사이로 바운더리를 조금 넓게 추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18g을 사용을 해서 36g에서 40ml 정도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한쪽으로 추출이 쏠리는 이제 편추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분들이 골고루 다 나와야 온전히 맛있는 음료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2초에 추출량은 36g 정도 추출이 되었는데요. 마일드 블렌드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일 경우에, 따뜻한 아메리카노일 경우에 물량은 240ml에서 260ml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실온의 물이 아닌 차가운 물로 180g에 얼음 140g의 샷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가 추출 레시피가 조금 다른 편인데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20g 도직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g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추출량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추출량은 30ml 정도만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직량이 많은 만큼 성분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추출의 앞부분만 사용하는 리스트레또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진하면서도 풍부한 단맛과 플레이버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추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만 20g을 추출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양 200에서 210ml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직량 같은 경우는 18g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레시피들과는 다르게 18g이 아닌 14g을 많이 사용을 한 편입니다. 사용하는 양 대비 추출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하나의 음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에서 플레이버들을 컵노트 하나하나 다 온전히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추출 비율을 1:3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수 같은 경우는 40에서 45ml 정도 추출을 해주시면 조금 더 드시기 편안하고 컵노트 하나하나 다 잘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로스팅을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우스 블렌드 중에 하나인 프루티 블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티 블렌드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2가지가 블렌딩이 되어 있는 커피로 과일 향이랑 화사한 꽃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큼한 느낌의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출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든 하우스 블렌드 다 동일하게 18g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출 비율은 한 1:2에서 1:2.5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g을 사용하고 추출량 같은 경우는 36에서 40g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에 사용하는 커피는 그라인더에서 배출되었을 때 뭉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저희는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서 뭉친 부분을 골고루 풀어주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탬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탬핑을 마치고 남아있는 가루들을 정리를 해준 후에 추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루티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쇄 입자도 어느 정도 많이 곱게 갈아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초 같은 경우는 23초 정도에서 28초 정도로 바운더리를 조금 넓게 잡아서 추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초에) 38ml가 나와 있는데요.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으로만 추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사용하는 물량은 따뜻할 경우에 240에서 260ml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실온의 물이 아닌 차가운 물로 180ml 그리고 얼음은 140g 정도 같이 준비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샷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스 라떼만 사용하는 커피 양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저희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도직량이 18g이 아닌 20g을 사용을 해서 추출량도 30ml로 조금 짧게 리스트레또 형식으로 추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라떼는 이전과 동일하게 도직량은 18g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스팀 우유 양은 200에서 210ml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자체를 하나의 음료로 보기 때문에 도직량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18g이 아닌 14g을 사용을 해서 추출하는 물의 양의 비율도 조금 많이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2 정도가 아닌 1대3 정도로 추출을 해서 14g에 40에서 45ml 정도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컵노트 하나하나를 잘 온전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부드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가 추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블렌드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보다 로스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조직이 많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출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닝블렌드도 역시 동일하게 18g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만 20g을 사용해서 30ml를 추출하는 레시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닝블렌드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다른 커피들과는 조금 다르게 많이 빠른 편인데요.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16초에서 20초 사이로 추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분쇄한 후에 커피는 뭉쳐있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뭉친 커피를 골고루 풀어줄 리들 디스트리뷰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뭉친 커피들을 많이 풀어준 후에 템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커피들을 정리를 하고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량은 다른 커피들과 동일하게 36에서 40ml 정도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 시간은 21초로 38ml 정도가 추출되었고요. 사용하는 아메리카노 물량은 다른 커피들과 동일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물량은 240에서 260ml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실온의 물이 아닌 차가운 물 180ml와 그리고 나머지 얼음 140g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유양 180ml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양 200에서 210ml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의 음료로 보기 때문에 사용하는 커피의 도직량이 18g이 아닌 14g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하는 물의 양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대2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음료로서 즐기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1대3 정도의 비율을 사용을 해서 14g을 사용하고 추출되는 물의 양을 40에서 45ml 정도로 추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닝 블렌드 같은 경우는 조직이 많이 열려 있고 추출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은 쓴맛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될 경우가 있어서 40ml 정도로 추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리커피를 운영하고 있고 말리커피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는 최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스페셜티 블렌드 추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하우스 블렌드나 언스페셜티 블렌드 모든 커피 추출 온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 온도는 93도를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월피커 여러분들은 물 온도를 동일하게 93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언스페셜티 블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출 테스트를 다 해봤었는데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초 같은 경우는 23초에서 그리고 많게는 28초 그 바운더리 범위 안에서만 추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4가지 블렌드 다 추출 시간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주스 블렌드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에 사용하는 커피 도직량은 모든 하우스 블렌드와 동일하게 18g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 라떼만 특이하게 이제 20g을 사용을 하고 추출량은 30ml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리스트레또 형태로 추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노라든지 에스프레소 이런 음료들은 추출량을 조금 많이 늘리는 편인데요. 일단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추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양은 18g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그라인딩 한 후에 뭉쳐있는 커피들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니들 형태로 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서 뭉쳐져 있는 커피를 골고루 풀어주고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한 커피를 탬핑을 해주고요. 추출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원두 18g의 추출량은 36에서 40ml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커피 동일하게 추출되는 시간은 이제 23초에서 28초 내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출 시간은 25초가 걸렸고요. 그리고 추출량은 38ml 정도로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하우스 블렌드들과는 다르게 로스팅 포인트가 많이 라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스프레소로 추출하시게 되면은 디게싱 기간을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 블렌드 중에서도 이제 많이 라이트한 편인 프루티 블렌드 같은 경우는 디게싱 기간을 최소 2주로 가이드 드리고 있는데요. 언스페셜티 블렌드들은 모두 다 프루티 블렌드보다 더 라이트한 편이기 때문에 디게싱 기간을 3주에서 한 달 정도 후쯤에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준 240에서 260 다른 블렌드들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물이 실온의 물이 아닌 차가운 물 180ml랑 그리고 얼음 140g을 사용을 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떼 같은 경우도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양 180ml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는 스팀 우유 200에서 210ml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저희는 하나의 음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직량은 18g이 아닌 조금 더 적은 14g으로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자체를 컵노트 하나하나, 플레이버 하나하나 다 온전히 느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도직량 자체도 14g에 추출 비율이 꽤 많은 편인데요. 보통은 1:2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저희는 1:3 정도의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해서 14g의 추출량은 40에서 45ml 정도 추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